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개, 고양이 사료의 진실입니다. 저자는 앤 마틴이고요. 이분은 개와 고양이 사료 전문가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대 사료 시장에 대해 1990년부터 조사를 지속해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자의 이 책은 개와 고양이 사료의 진실에 대해 최초로 고발한 책으로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이 때문에 저자의 책은 가장 많은 검열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에 살면서 애완동물 관련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글을 써오고 계십니다. 번역은 이지묘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책공장 더불어입니다. 2011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책은 2011년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정도 더 된 책이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이 책에 나오는 정말 충격적인 애완동물 사료의 실태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이 책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사료산업에 의문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저자의 애완견이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마리가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애완동물 사료 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는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회사가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본문에 보면 사료의 주 원료가 안락사 당한 고양이와 개의 사체, 병에 걸린 가축의 사체, 로드킬 당한 동물뿐만 아니라 동물원에서 죽은 동물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고기가 단백질 원료가 되어 사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탕무 찌꺼기나 땅콩 껍데기 등이 렌더링 공장, 즉 가축을 도축하고 남은 부산물에서 필요한 것을 회수하는 가축 재처리 공장을 말합니다. 이 렌더링 공장의 바닥에서 쓸어 담은 톱밥 찌꺼기는 바로 섬유소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그 스코티시 하일랜드 고양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2년 4개월 정도 된 녀석인데요. 평소 건사료와 닭고기 가슴살을 섞어서 주고 있는데 사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사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2007년 3월 바로 그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사료 리콜 사태입니다. 오염된 사료를 먹은 개와 고양이 수천 마리가,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수천 마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의 리콜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 사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자 역시 이 당시 리콜 사태에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던 중 개와 고양이의 사체가 사료의 원료뿐만 아니라 식재료 유통망에 유입되어 우리 밥상까지 오르고 있다는 아주 혐오스러운 정보까지 얻게 됩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새우, 장어 양식장은 캘리포니아 렌더링 공장에서 수입한 사료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캘리포니아에서 이 사료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료는 자투리 고기나 내장을 거대한 탱크에 넣고 열을 가해서 수분과 지방을 제거한 후에 이것을 압착해서 만드는데, 캘리포니아는 개와 고양이 사체를 렌더링 공장의 탱크에 집어넣는 것이 합법이라는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합법적으로 육골분, 즉 개고양이 사체를 만들어 다른 지역에 보급하고, 개와 고양이의 사체가 섞인 잔여물은 양식장용 사료 원료로 가공되어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타이완, 한국에 수출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렌더링 공장 대표인 빌 고먼은 2004년 3월 로스앤젤레스 비즈니스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공장에는 안락사당한 개와 고양이의 사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락사당한 동물이 사료 원료가 된 가장 큰 이유는 2005년 12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사태로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가 미국산 쇠고기가 함유된 원료 수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4년 여름에 수입 금지가 해제되면서 양식 사료는 다시 아시아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도 고양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소개가 되겠지만 그 영상에 소개되어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료회사의 제품으로 교체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사료보다는 손수 만들어서 먹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닭 가슴살을 이용한 요리인데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나눔한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지만 향후 애완동물을 키우실 예비 애완인들에게도 필요한 정보인 만큼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독성 물질에 오염된 곡물로 만든 사료, 독성 물질, 특히 미코톡신에 오염된 곡물류가 포함된 사료는 반려동물을 죽일 수도 있다. 미코톡신은 곰팡이가 핀 곡물의 균류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인데 호밀, 옥수수, 보리, 귀리, 밀, 땅콩, 브라질 땅콩, 피칸, 월렛 등에서 흔히 발견되며 전 세계적으로 300종 이상의 곡물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가장 흔한 미코톡신은 아플라톡신 B1으로 발암 물질로 판명되었다. 옥수수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곰팡이 독인 푸모니신 B1 역시 발암 물질로 분류된다. 그 외에 옥수수, 보리, 밀, 귀리 등의 곡물류에 생기는 오크라톡신 A도 발암물질이다. 오크라톡신 A는 익혀도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구토를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유명한 DON은 흔히 밀, 보리, 호밀, 옥수수에 생기는 오염물질이다. 오염된 곡물류를 먹은 동물은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인다. 시판 사료에는 발암물질인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등이 너무 많이 사용되어 사람용으로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곡물이 사용된다.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도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재도 없기 때문이다. 개, 고양이 사료는 사람이 먹는 식품과 달리 사료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독성물질 검사가 거의 없다. 렌더링 공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렌더링 공장은 한 사회가 남긴 음식물 쓰레기와 온갖 쓰레기의 마지막 종착역이다. 렌더링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지만 사실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다. 인간이 소비하기를 거부한 그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렌더링 공장은 다양한 통로로 동물의 부산물을 채취한다. 제조공장, 슈퍼마켓, 식육점, 식당, 그 밖에 동물 부산물을 버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렌더링 업자들은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소에서는 안락사당한 개와 고양이의 사체, 그 밖에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와 동물원에서 죽은 동물까지 수거한다. 지금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동물보호소와 동물병원에서 나온 개와 고양이의 사체가 육분이라고 불리는 단백질 원료가 되기 위해 믹서에 갈리고 있으며 렌더링 공장은 이 육분을 사료 제조 공장에 팔아넘긴다. 반려동물 사체는 물론 도축 잔여물도 사료의 중요한 단백질 원료이다. 미국과 캐나다 사료 공장은 대부분 자신들이 사료의 원료로 쓰고 있는 육분은 개와 고양이의 사체를 렌더링한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한다. 렌더링에 관한 잡지 렌더러 역시 도축장에서 흘러나온 부산물과 반려동물의 사체를 같이 섞어서 간 다음 말린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사료회사와 렌더링 공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백만에 이르는 안락사당한 개와 고양이의 사체는 대체 어디로 사라지는가? 이 의문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자 마침내 반려동물의 사체가 사료 안에 육분으로 렌더링되어서 들어간다는 것과 어쩌면 사람들이 먹는 양식 생선, 새우, 장어 등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개와 고양이의 사체가 단백질 원료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조사들은 대부분 자사에서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결코 제품에 넣지 않는다고 부인한다.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이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료회사는 렌더링 공장에서 구입해오는 원료 안에 반려동물의 사체가
들어있음을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료회사는 원료 공급업자에게 개나 고양이 사체를 원료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반려동물 사료를 위해 개와 고양이의 사체를 따로 렌더링하는 공장을 본 적이 없다. 사료에 들어있는 펜토바르비탈 나트륨의 영향. 펜토바르비탈 나트륨은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 사용하는 마취제이다. 안락사의 경우 죽어가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동시에 빠르게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정맥 주사를 통해 펜토바르비탈 나트륨을 투여한다. 수의사는 이 방법이 작은 동물에게 가장 인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가축이나 말에게도 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안락사된 개와 고양이의 사체는 다른 수상쩍은 원료와 함께 섞여 렌더링 탱크 안으로 들어가 육분과 육골분이 된다. 개와 고양이를 안락사시키려고 사용하는 펜토바르비탈 나트륨은 렌더링 과정의 고열을 거쳐도 계속 남아있는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수년 동안 많은 수의사와 동물 변호인들은 펜토바르비탈 나트륨 잔여물이 반려동물의 사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왔다. 2000년 미국 의학협회 안락사 패널 보고서에는 인간이나 동물이 먹기 위해 동물을 안락사시킬 경우 조직에 잔여물이 남는 화학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쓰고 있다. 펜토바르비탈 나트륨의 내성이 생긴 개. 미국 동물건강협회는 1998년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수년 동안 수의학센터는 펜토바르비탈의 내성이 있는 반려견이 발견된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다. 수의학센터는 건사료에 들어있는 펜토바르비탈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인증했으며 10종의 샘플로 예비조사를 한 결과 2개의 샘플에서 낮은 수치의 펜토바르비탈을 추출해냈다. 펜토바르비탈의 내성 때문인지 안락사시킬 때 펜토바르비탈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수의사들의 문제제기로 수의학센터는 반려동물이 사료를 통해 펜토바르비탈의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들은 펜토바르비탈로 안락사된 동물의 사체가 렌더링 되어서 육분의 형태로 사료에 들어간다면 반려동물의 사료에서 펜토바르비탈이 검출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동시에 FDA 수의학센터는 개와 고양이 사체가 렌더링 된 후 사료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판되는 사료를 2가지 측면에서 검수하는 연구였다. 수의학센터는 2차례의 연구에서 안락사당한 동물에게서 추출한 육분과 골분, 동물의 소화기관, 동물의 지방, 쇠고기와 골분 등 동물에서 추출한 원료가 사용된 사료만 샘플링했다. 1차 조사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에서 각각 37건의 샘플을 채취해 총 74개를 샘플링했는데 37건 중 오직 31건에서만 같은 결과가 나왔다. 즉 펜토바르비탈이 검출된 것이다. 좋은 사료회사를 고르는 기준. 좋은 사료를 추천해달라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나는 친절히 답변해 주었는데 2007년의 사료 리콜 파동 이후 사료회사와 그들이 사용하는 원료를 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사료 리콜 목록에는 천연재료만 사용한다고 주장해온 일부 사료회사의 이름도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커다란 실망감 속에서 깨달은 것은 앞으로는 사료회사를 더 날카로운 눈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째, 사료에 쓰이는 원료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둘째, 원료 중에 중국산이 있는가? 셋째, 자체 공장이 있는가? 아니면 공급업자를 따로 두고 사료를 제조하는가? 넷째, 제품을 검사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이 있는가? 다섯째, 동물 실험을 하는가? 여섯째, 동물 실험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실시하는가? 일곱 번째, 제품을 테스트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동물 실험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가? 추천할 만한 천연 원료 사료회사. 첫 번째, 할로 퓨어리폿 패츠. 1987년 앤디 브라운이 창립했다. 플로리다 팜 하버에 있다. 시판 사료에 대한 문제가 알려지기 오래전부터 브라운은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과 인간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천연 원료 사료에 대한 세미나와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천연 원료 사료에 대한 앤디 브라운의 관심은 키우던 고양이인 스폿이 소화 불균형을 일으켜 양분을 적절하게 흡수하지 못하는 병에 걸리면서 시작되었다. 스폿의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사료와 건강한 식단을 공급하고자 시작한 브라운의 연구는 모든 반려동물에게 몸에 좋은 사료를 제공하겠다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로 이어졌다. 둘째, 어니스트 키친.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있으며 2002년
루시와 찰리 포스틴 부부가 설립했다. 개 영양학자인 루시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위해 요리를 직접 했는데 홈메이드 식단이 시판 사료보다 훨씬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니스트 키친은 건조 생식 사료로 독특한 형태의 건강 사료이다. 이 회사는 냉동기나 조리기가 필요 없는 유기농 생식 사료를 만드는데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 왔다. 사료 안에 들어가는 비가공 육류는 잔류 가능성이 있는 병원균을 죽이기 위해 50도에서 건조된다. 형태는 건사료이지만 생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어니스트 키친의 모든 사료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FDA의 승인을 받은 가공시설에서 제조된다. 셋째, 멀리건 스튜 펫푸드. 케빈 미한이 최근에 설립한 회사로 와이오밍의 잭슨홀에 위치해 있다. 쇠고기, 닭고기, 칠면조, 연어를 사용해 만든다. 현미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와 섬유소가 첨가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양배추와 고추냉이를 사용한다. 케빈 미아는 양배추와 고추냉이의 신체의 유해 성분을 청소해주는 강력한 효소가 들어있음을 강조한다. 넷째, 내추라 펫 프로덕트. 1989년 존 앤 레이드 메이크 부부와 피트 애킨스가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설립한 회사이다. 내추라는 고양이, 개, 페렛을 위한 건사료와 습식캔을 생산한다. 개와 고양이용 사료 브랜드인 이노바는 강아지, 새끼 고양이에서 노견과 노묘까지 전 연령대의 개와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식단이다. 이노바에는 고기, 유제품, 채소, 과일, 곡물, 필수 지방산과 오일이 들어간다. 개용 오가닉 건사료 카르마는 식품용 유기농 원료가 95% 사용된다. 고단백 사료인 에보는 곡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주 재료인 육류와 함께 과일과 채소가 재료로 사용된다. 캘리포니아 내추럴 드라이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사료이다. 헬스와이즈는 오트밀과 단백질 원료로 만든 건사료이고 머더 네이처는 방목된 닭과 유기농 곡류 등 식품용 원료를 사용한 게 비스킷으로 당근, 케이크 레시피, 꿀을 바른 치킨, 비프 스튜, 땅콩 버터 레시피 등 맛있는 이름이 붙어있다. 다섯째, 뉴먼스 오운 오가닉. 1993년 폴 뉴먼과 조앤 우드워드의 딸인 넬 뉴먼이 설립했다. 뉴먼 가족은 반려동물과 평생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불충분한 영양 섭취가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지 잘 알고 있었다. 델 뉴먼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사람이 영양이 풍부한 유기농 대안 사료를 살 수 있게 하려고 사업을 시작했다. 더불어 폴과 넬 뉴먼은 사료 판매에서 얻은 모든 자선금을 동물복지를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뉴먼스 온 오가닉에서 나오는 모든 사료는 인증된 유기농 채소와 곡류를 원료로 사용한다. 물론 항생제, 호르몬, 화학원료나 인공방부제나 인공색소나 첨가제 등은 들어있지 않다. 개용이든 고양이용이든 단백질 원료는 항생제나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닭고기, 칠면조, 흰살 생선이 사용된다. 곡류로는 유기농, 보리, 콩가루, 현미, 귀리, 기장, 야채로는 완두콩, 당근, 크랜베리, 고구마, 시금치를 사용한다. 뉴먼스 오운은 페타가 발표한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사료 회사 목록에도 올라있다. 여섯째, 올드머드 허바드. 1926년 허바드와 선스 베이커리가 매사추세츠 글루스터에서 창립했다. 처음에는 개 비스킷을 만들다가 1961년 동물 영양학자인 짐 스콧 경이 회사를 사들이면서 뼈 없는 닭고기, 체다 치즈, 뉴질랜드산 양고기, 사과, 당근, 고구마 등과 같은 100% 식용 원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개 비스킷 올드머드 허바드와 간식, 캔 사료와 건사료, 웰리스를 생산한다. 주 원료로 호르몬제를 쓰지 않은 뼈 없는 닭고기, 흰살 생선, 통보리가루, 고구마, 당근 등을 사용하며 크랜베리와 블루베리를 첨가하여 비뇨기 관련 건강을 증진시킨다. 가장 최근의 제품인 뉴 웰리스 코어 도그 오션 포뮬러는 생선을 주 재료로 한 곡물이 들어있지 않은 고단백 건사료이다. 이 회사의 사료에는 동물 부산물, 밀, 옥수수, 콩, 달걀, 동물성 지방, 유제품, 인공 방부제, 설탕, 인공 감미료, 향료, 색소 등 개와 고양이의 건강을 해치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일곱 번째, 오리젠 펫푸드. 1979년 캐나다 엘버타주 모린빌 출신 피트 미렌필드가 창립했다.
가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료 생산 공장인 챔피언 펫푸드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챔피언은 엘버타에 공장이 있으며 전 세계 45개국으로 오리젠을 수출한다. 오리젠은 곡물이 들어있지 않은 고단백, 저탄수화물 사료로 고양이와 개의 대사체계는 육식 위주로 진화해 왔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료를 개발해 왔다. 식품용 육류 70%와 과일, 야채 30%, 호로파, 금송화, 양아욱, 뿌리, 엉겅퀴와 같은 원료로 만들어지는 이 제품을 그들은 개와 고양이에게 생물학적으로 가장 적절한 식단이라고 부른다. 8번째, 펫큐리안 펫 뉴트리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개인 회사이다. 펫큐리안은 1999년 제품 하나만 생산하는 소규모 회사로 시작했다. 이 회사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등급의 원료를 사용해 원료를 저온해서 증기로 천천히 익히는 방법으로 사료를 제조한다. 현재 개와 고양이용 습식 캔과 곡물이 들어있지 않은 사료인 나우, 고 내추럴, 서밋 등 건사료를 제조하고 있다. 9번째, 펫가드. 플로리다주 그린 코브 스프링에 있는 셔먼가가 경영하는 가족 회사이다. 1979년부터 시작된 이 회사의 기본 철학은 환경을 보호하고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펫가드는 USDA 인증된 유기농 원료만 사용하여 개와 고양이용 습식 캔과 건사료를 만든다. 원료로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품질의 쇠고기, 무농약 곡류, 천연 방부제를 사용하며 유기농 채식 건사료에는 퀴노아, 오트밀, 보리가루, 현미 외 다양한 유기농 채소와 허브가 들어간다. 10번째, 슬리드 골드. 1974년 설립된 사료회사이다. 창립자인 해링턴 맥길은 천연 원료를 사용한 사료를 개발했고 첫 제품인 헌덴플로케는 지금도 솔리드 골드의 주력 제품이다. 건사료로 홀리스틱 블렌드 어덜트 도그, 들소고기로 만든 소형견용 저스트 어 위빗 어덜트, 소고기로 만든 강아지용 울프컵과 성견용 울프킹 출시했다. 캣앤플로케는 양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고양이용 건사료이다. 솔리드 골드는 3종류의 고양이용 캔사료와 3종류의 개용 캔사료, 간식 및 영양제를 생산하는데 미국 농림부가 선정한 초이스급 육류만 사용한다. 화학 방부제나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건사료는 알루미늄 포일로 밀폐 포장된다. 솔리드 골드는 화학 방부제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고양이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식단. 지난 20년 동안 집에서 요리한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노안으로 떠난 우리 집 고양이들을 보면서 집에서 요리한 음식을 개와 고양이에게 주는 것이 해롭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젓게 된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약간의 수고만 들이면 고양이는 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고양이를 위한 식단은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저 신선한 천연 원료만 있으면 된다. 고양이는 육식동물이다. 고양이는 살코기를 먹는 동물이며 동물 단백질 섭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미노산이 필요하다. 만약 반려인이 채식주의자이고 고양이도 채식을 하기를 원한다면 보다 진지하게 공부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단백질의 주요 목적은 체 조직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양이는 동물 단백질에 포함된 아미노산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고양이에게 23가지 아미노산이 필요하며 그중 한 가지만 모자라도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학자들은 고양이에게 아미노산인 타우린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고양이는 타우린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동물 조직을 먹어야 한다. 고양이용 채식 식단 또는 고양이용 비건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이 채식주의자이므로 반려동물도 채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고양이에게 채식을 권하지는 않는다. 이미 언급한 지방산, 아미노산과 더불어 고양이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분이 필요하고 이 중 일부는 육류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용 식단에는 다른 에너지원, 특히 탄수화물과 지방도 포함되어야 한다. 탄수화물은 보통 곡물 시리얼, 씨앗, 채소 등에 들어있다. 야생 고양이는 잡아먹는 동물의 내장에 들어있는 소화되지 않은 곡물 등을 먹는 것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데 그 양은 5% 미만으로 아주 적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료에는 탄수화물이 30에서 70% 정도 들어있다. 그 이유는
로리 포스트와 마티 스미스 박사의 지적대로 탄수화물은 단백질보다 가격이 싸고 에너지원으로 더 빨리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이 잔뜩 들어있는 시판 사료는 고양이의 건강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런 사료가 비만과 소화불량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로리 포스트와 마티 스미스 박사는 과다한 탄수화물을 섭취한 고양이는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분해된 글루코스가 지방으로 축적되면서 비만이 된다고 말한다. 또한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는 소화불량을 일으켜 설사와 가스를 유발한다. 플래너 박사는 이런 증상을 개선하려면 식단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원을 정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4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감자에서 쌀로 바꾸거나 쌀에서 보리로 바꾸는 것이다. 고양이를 위한 지방과 섬유소. 고양이에게는 리놀레와 아라키돈 지방산이 필요하다. 리놀레 지방산은 가금류 고기의 지방, 해바라기 기름, 잇꽃 기름, 옥수수 기름, 아마유, 월견초 기름에 들어있다. 올리브 오일에는 그다지 많이 들어있지 않다. 아라키돈 지방산은 고양이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지방산이 결핍되면 털이 건조하고 피부에 각질이 생기고 상처가 나면 회복이 더디다. 영국 채식주의자 모임에 따르면 육류는 지방산의 유일한 주요 공급원이다. 아라키돈 지방산 결핍은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발생하면 고양이에게 치명적이다. 섬유소는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불용성 탄수화물이다. 섬유소는 식물이나 곡물에 들어있고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장 건강을 개선한다. 고양이의 식단에 넣을 수 있는 곡물은 아마란스, 보리, 벌거, 귀리기울, 오트그로츠, 호밀플레이크 등이다. 대개의 고양이가 좋아하는 가공식품인 호박 통조림도 좋은 섬유소이다. 고양이용 건사료의 잠재적인 문제. 아라키돈 지방산은 일부 생선기름이나 동물 조직에서만 발견되므로 고양이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한다. 고양이용 건사료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가치도 별로 없다. 고양이에게 고단백 식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건사료만 먹인 고양이가 조만간 건강 문제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과도한 탄수화물은 고양이의 건강에 좋지 않으며 비만과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고양이용 건사료를 구입할 때는 성분표를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사료회사가 사용하는 적급 원료에 대해 지금까지 알게 된 지식을 기반으로 최대한 신중하게 선택하라. 종합 단백질 함량은 적어도 18%에서 27% 사이여야 한다. 수상한 단백질 원료가 많기 때문에 육류 부산물이 원료로 들어간 사료는 최대한 피할 것. 성분표에서 육류가 첫 번째로 나오는지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어떤 성분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료 회사들은 종종 육류를 첫 번째에 올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곡물류를 올린다. 이때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곡물 원료를 모두 합했을 때 단백질 원료의 양을 넘어가는지를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시판되는 고양이용 건사료를 피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고양이가 변비에 자주 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 식단에도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다. 아픈 고양이를 위한 이유식. 아파서 밥을 거부하는 고양이에게는 100% 육류로 만든 이유식을 먹인다. 수의사들은 몸이 안 좋은 고양이에게 짧은 기간 동안 고기 이유식을 먹일 것을 권유하는데, 고기 이유식은 고양이의 입맛을 돋우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이유식은 고양이가 아플 때 정상 식단으로 돌아오기 전 며칠 동안 먹이면 아주 효과가 좋다. 하지만 양파가 들어간 이유식은 피해야 한다. 양파는 고양이에게 건강상의 문제, 특히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 양파와 마늘은 모두 알칼로이드 이황화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둘 다 고양이와 개에게 해로운 음식이다. 양파를 섭취한 고양이는 변성 헤모글로빈이 적혈구에 달라붙어 빈혈을 일으키는 하인츠보디라 불리는 증상을 보인다. 개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식단. 사료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캔 사료나 건사료 외의 음식을 개에게 먹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집에서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을 주면 개에게 해롭지는 않을지 걱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만든 음식을 먹이면 사랑하는 개가 당장이라도 드러누워 죽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사람들의 이러한 두려움은 개와 고양이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기업에서 만든 사료뿐이라고 소비자들에게 주입시킨 사료회사 마케팅 부서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판되는 사료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를 안 이상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먹이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리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단 좋은 사료를 선택하고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을 사료와 함께 먹이면 된다. 나는 20년 동안 우리 집 개와 고양이에게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였지만 그들 중 단 한 마리도 음식 때문에 아프거나 죽지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 예상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 그래서 우리 집 반려동물의 장수 비결은 직접 요리한 자연식 식단 덕분이라고 믿는다. 우리 집 대형견은 일반적인 대형견 예상 수명의 2배 이상을 살았고 고양이는 평균 20년 이상을 살았다. 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 탄수화물, 섬유소, 지방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한데 의외로 균형 잡힌 식단을 짤 수 있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수의학 박사 마틴 골드스타인은 자신의 책 자연스러운 동물치료법에서 모든 반려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한 마리 한 마리 서로 다른 개체이다. 즉 각 개체마다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으며 어느 개에게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다른 개에게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여러 영양학 전문가와의 대화 끝에 나는 우리 개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식단은 단백질, 탄수화물, 야채와 과일을 1대1대1로 조합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거기에 약간의 식물성 오일도 첨가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장의 후반부에서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 집 개의 하루는 익힌 오트밀 한 컵 반 정도의 약간의 고기와 과일을 섞은 아침밥을 먹이는 것으로 시작된다. 점심과 저녁으로는 고기, 곡물, 과일, 야채가 들어간 밥을 먹는다. 개를 위한 자연식 식단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야 한다. 단백질, 익힌 육류, 쇠고기, 닭고기, 칠면조, 양고기 등 생선, 달걀, 유제품 등이 있다. 단백질원은 개에게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한다. 곡물인 퀴노아 역시 훌륭한 단백질원이다. 돼지고기는 주의해서 먹여야 한다. 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개와 고양이는 돼지고기를 먹고 설사를 하기도 한다. 돼지고기는 잘 익혀서 먹여야 한다. 칠면조 역시 일부 개에게는 너무 기름진 음식이므로 칠면조와 닭고기를 먹일 때에는 동물성 지방이 많은 껍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먹이는 것이 좋다. 어떤 개는 달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생식이 가장 좋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익힌 고기를 먹인다. 지금까지 육류업계에 대해 조사하면서 도살장의 상태와 그 실태를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집 개가 오염된 생고기를 먹고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은 감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육류를 익히면 건강에 좋은 일부 성분이 파괴되기는 하지만 대신에 몸에 해로운 박테리아와 기생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생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조사해본 결과 생식은 안전하지 않다. 곡물이나 탄수화물, 현미, 오트밀, 파스타, 삶아서 으깬 감자, 잡곡 시리얼, 잡곡빵 등이 있는데 소화가 용이하도록 잘 익혀서 먹이는 것이 좋다. 탄수화물은 체중을 유지하고 칼로리를 공급하며 곡물과 야채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섬유질은 에너지와 스태미너를 제공한다. 야채와 과일, 포도와 건포도를 제외하면 당근, 애호박, 스쿼시, 완두콩, 노란콩이나 그린빈, 야미나 고구마, 버섯, 사과, 배, 수박 등 모든 과일과 야채는 개에게 좋은 음식이다. 야채와 과일은 익히지 않고 생으로 그냥 먹일 수도 있고 삶아서 먹일 수도 있다. 야채는 잘게 다지거나 믹스에 넣고 갈아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양배추, 브로콜리, 브뤼셀 새싹 등은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량만 사용한다. 신선한 야채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냉동 야채를 이용해도 되는데 냉동 야채가 통조림 야채보다는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더 높다. 반려동물에게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일지 말지 아직도 망설여진다면 사료업체가 사용하는 섬유질 원료를 생각해보라. 그 안에는 동물의 털, 땅콩 껍데기, 사탕무, 펄프는 물론 분쇄된 종이까지 들어간다. 또한 깃털과 배설물 등의 단백질 역시 개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식물성 기름, 필수 지방산이 함유된 식물성 기름을 매일 한 티스푼에서 한 테이블 스푼 정도 첨가한다. 홀펫 다이어트의 저자 앤디 브라운은 최상의 피부와 털을 유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을 먹이고 싶다면 메가유, 해바라기유, 홍화씨유, 콩기름 등의 순수 식물성 기름을 먹이면 된다. 이런 식물성 기름에는 개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리놀레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였으며 또
생선 기름 역시 종류에 따라 식물성 기름만큼이나 몸에 좋은데 특히 그 맛은 동물을 유혹하는 힘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올바른 칼슘 섭취법. 게에게 칼슘은 필수적이므로 꼭 식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칼슘이 들어있는 자연식품도 다양한데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만큼의 칼슘을 섭취해야 할까? 수의학 박사 낸시 스캔나는 초소형견의 하루 칼슘 권장량은 100mg, 소형견은 200mg, 중형견은 300mg, 대형견은 500mg이다. 강아지의 체중이 느는 것과 비례해 권장량 역시 10%씩 증가한다고 말한다. 유제품은 개와 고양이에게 필요한 칼슘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지만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흡수되지 않고 설사를 유발시키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시판되는 사료만 먹이고 있는 개에게는 절대로 칼슘 보충제나 유제품을 먹여서는 안 된다고 스케란 박사는 강조한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 개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개는 심하게 아프거나 때로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 꼭 피해야 하는 음식 목록은 다음과 같다. 아보카도. 아보카도를 소화하지 못하는 개가 아보카도를 먹으면 호흡 곤란을 겪으면서 심장의 체액 축적 증상이 나타난다. 카페인. 커피, 커피가루, 차, 티백, 초콜릿 등 모든 종류의 카페인은 개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초콜릿. 초콜릿과 코코아에 들어있는 테오브로민은 동물에게는 독이나 마찬가지이다. 다크 초콜릿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진하게 만든 수제 초콜릿이 가장 위험하다. 개가 초콜릿을 먹으면 발작, 혼수 상태를 거쳐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들이 자기가 먹던 초콜릿 종류의 캔디나 초콜릿을 강아지에게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포도와 건포도. 동물 독극물 규제센터는 다양한 양의 건포도와 포도를 먹은 개와 관련된 140가지 케이스를 조사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신장 기능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악화되는 심각한 고통을 받았고 7마리는 목숨을 잃었다. 마늘과 양파. 마늘이 벼룩을 예방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개가 먹는 음식에 마늘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마늘은 부추, 파와 마찬가지로 양파의 먼 친척이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는 개에게 중독 증상을 일으켜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마카다미아 너츠와 호두, 견과류를 먹은 개는 몸이 약해지고 우울증에 빠지며 토하고 몸을 부들부들 떠는 증상을 보인다. 사과, 체리, 복숭아씨. 개는 대부분 과일을 몹시 좋아한다. 하지만 과일씨나 사과 꼭지 등에는 독성이 있는 시아나물이 들어있다. 시아나물은 개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독성이 있다. 자일리톨 껌, 베이커리 제품, 치약 등에 흔히 들어가는 설탕 대체 물질인 자일리톨은 간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